내 삶의 철학, 내 삶의 반올림, 크리에이티브 샵 곽동입니다. 내면을 읽는 예술의 가치, 영혼의 미술관입니다. 명성이 자자한 미술관이나 전시회를 찾아갔는데 기대와 달리 실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어리둥절함과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문제의 뿌리가 자신의 이해력과 감성 부족에 있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알랭 드 보통은 문제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관람자들이 느끼는 무기력의 원인은 주류 예술계가 예술을 가르치고 팔고 보여주는 방식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20세기 이후 인간과 예술의 관계는 꾸준히 약해졌습니다. 예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답하기 꺼리는 제도적 소극성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예술의 존재 이유를 묻는 것은 불합리하고 다소 무례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예술이란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예술계의 입장은 예술의 지위를 신비한 영역에 남겨두려는 태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담긴 대표적인 말이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서사일 것입니다. 알랭 드 보통의 영혼의 미술관은 예술이라는 껍질 속에 알기 쉬운 용어로 정의될 수 있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라는 물음에서 출발합니다. 알랭 드 보통은 예술이 도구일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종류의 도구이며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다양한 역사적 사례와 140여 점의 도판을 통해 설명합니다. 도구는 소망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신체를 연장해 신체 구조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체입니다. 손으로 자를 수 없는 것을 자르기 위해 칼이라는 도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술도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고안된 치유의 도구라는 것이 알랭 드 보통의 생각입니다. 예술을 치유의 수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술이 우리를 더 나은 삶, 더 나은 자아로 이끌어준다는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가능한 이유는 예술이 인간이 지닌 심리적 취약점을 폭넓게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랭 드 보통은 인간의 심리적 취약점을 7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우리는 중요한 무언가를 잊어버린다. 둘째, 우리는 희망을 쉽게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셋째,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평범한 일인지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없어서 고립감과 피해의식에 쉽게 이끌린다. 넷째, 우리는 균형감이 없으며 자신의 가장 좋은 면을 보지 못한다. 다섯째, 우리는 어렵게 깨닫는다. 여섯째,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많은 경험, 사람, 장소, 시기를 거부한다. 일곱째, 우리는 친숙함 때문에 둔감해져 있다. 인간의 7가지 심리적 취약점과 예술을 서로 연관시킬 때 예술은 도구로서의 목적과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예술의 핵심은 나쁜 기억의 교정법, 희망의 조달자, 슬픔을 존엄으로 바꾸는 원천, 균형추, 자기 이해로 이끄는 길잡이, 경험을 확장하는 길잡이, 감각을 깨우는 도구로서 치유의 역할에 있다는 것이 알랭 드 보통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좋게 보는 이유는 그 작품이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술에서 무언가를 얻었다면 이는 그 예술을 이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깊이 있게 탐구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술은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망각, 희망의 소실, 존엄 추구, 자기 이해의 어려움, 사랑에 대한 갈망 같은 우리의 약점을 얼마나 보완해 주느냐에 따라
예술은 좋거나 나쁘게 여겨집니다. 예술의 사명은 우리에게 좋은 연인이 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을 통해 우리는 강의 연인이자 하늘의 연인, 고속도로의 연인이자 돌의 연인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사람의 연인이 됩니다. 예술작품은 자연과 사람을 주목해서 다시 보게 만듭니다. 휘슬러가 안개를 그리기 전까지 런던엔 안개가 없었다라는 오스카 와일드의 말은 사람들이 안개를 보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화가가 풍부한 재능을 통해 안개의 지위를 예술로 끌어올리기 전까지 사람들은 안개를 봐도 흥미나 짜릿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할 줄 아는 것과 감탄하는 것은 다릅니다. 감탄하는 데는 왕성한 상상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 인내심, 호기심, 회복력, 관능, 이성 같은 섬세한 자질이 필요합니다. 예술은 그런 자질로 인도하는 유능한 길잡이입니다. 성공한 예술작품의 요소들이 관계를 아름답게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요소들과 유사하므로 예술작품을 찬찬히 보다 보면 더 나은 연인으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9세기 평범한 프랑스인에게 아스파라거스는 식재료나 내다 팔 작물이라는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에두아르 마네가 아스파라거스 몇 줄기를 섬세하게 묘사하자 세계는 아스파라거스의 조용한 매력에 이목을 집중했습니다. 마네는 아스파라거스에 없는 성질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존재했지만 사람들이 무시했던 매력을 섬세하게 표현해냈습니다. 그는 소박한 채소를 그림을 통해 구워냈고 그의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아스파라거스가 담긴 접시에서 행복하고 남부럽지 않은 삶의 한 이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네가 아스파라거스에 발휘했던 변형의 상상력은 연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네가 아스파라거스에 숨겨진 매력을 찾아낸 것처럼 겹겹이 쌓인 습관과 타성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면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술이 우리의 취약점을 찾아내 치유해준다는 것은 우리 안에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 찬찬히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비평가는 우리가 어떤 작품을 좋아하거나 싫어할 때 왜 그렇게 느끼게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비평가는 우리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아주 진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자신이 왜 어떤 것을 사랑하거나 미워하는지를 자신이나 남에게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굉장하다, 멋있다, 놀랍다고 말할 때 그것은 자신의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내는 것이지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평은 눈에 보이는 장면 뒤로 들어가 진정한 이유를 찾는 과정입니다. 사람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작품을 감상할 때 왜 이 작품이 내 마음에 드는가? 라는 기본적인 의문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비평가는 우리가 어떤 작품에 감동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탐지할 줄 알고 감동을 말로 표현할 줄 압니다. 미술평론가이자 철학자인 월터 페이터는 대다수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모나리자의 미소가 광대한 경험과 평온함을 합쳐놓은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결점을 알면서도 부드럽고 너그러이 대해줄 것 같은 모나리자의 미소를 자신의 연인이나 친구에게서 발견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모나리자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좋은 비평가는 대중의 취향과 안목을 높여 우리가 안고 있는 심리적 결함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인간과 예술의 교감에서 기대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술의 가치를 세속에서 실현하는 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현해야 할 예술의 가치는 우리는 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 좋은 연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할까? 라는 물음에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은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 척박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래서 알랭 드보통은 예술을 통해 척박의 조건들을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삶의 고단함을 사유하면 사유할수록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는 더욱 깊어집니다. 만일 인생이 고되지 않다고 느낀다면 아름다움은 현재와 같은 호소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예술 작품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들의 눈길을 좋은 인간관계, 격조 있는 도시, 금전적인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존경받을 만하고 감성적으로 만족스러운 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이 실현된다면 예술이 더 필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랭 드보통은 예술에 대한 진정한 열망은 그 필요성을 줄이는 데 있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술이 다루는 가치, 즉 아름다움, 의미의 깊이, 좋은 관계, 자연의 감상, 덧없는 인생에 대한 인식, 공감, 자비 등에 냉담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예술작품의 가치들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예술작품이 조금 덜 필요해지는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예술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